라디오 생활 2부 이어갑니다.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시가총액 기준 10위권이었던 한국산 코인 루나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하고요. 루나를 발행한 기업의 한국인 대표는 코인 발행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루나 후폭풍으로 대규모 인출이 벌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정말 보도를 통해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보셨을 텐데 루나 이거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거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휴지조각이 돼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루나 사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암호화폐에 조금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예. 스테이블 코인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담보형이라고 해가지고 네. 달러라든지 금 같은 거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그 가치하고 대응되게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을 우리는 담보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1달러하고 같은 가치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서 발행한 암호화폐가 있는데 그게 테더라고 합니다.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테더를 기준으로 이제 거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알고리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어떤 기초 자산이 있어서 거기에 가치를 바탕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시장에서 이제 수요 공급을 적절하게 유지해 가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알고리즘형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 이번 사태가 터진 테라 루나 같은 경우가 이제 알고리즘형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알고리즘형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거라 예. 아직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좋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네네. 이제 시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시장의 신뢰성을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즉 다시 말해서 테더같이 기초자산인 달러가 확실히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시장의 수요 곡선에 맡기는 경우에는 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예. 그 신뢰성이 무너진 사건이죠. 이제 한번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루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팔려고 더 손해보고지는 팔려고 시장에 내던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락이 일어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알고리즘형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도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런 형태가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도 했었다는데. 예.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도 저는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이제 확실하게 보장하는 화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일종의 어떤 상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검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장에서 검증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그 메커니즘이 과연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나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예. 그게 아직 조금 부족하다는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테라하고 루나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루나나 테라를 만든 사람이 좀 무시했던 경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 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제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그 메커니즘을 만든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상품인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분명히 철저한 연구나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저는 보면서 의아했던 점이 아무리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최근에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하락률로 보면은 11만 원이었던 게 1원이 될 정도면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런 일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은 암호화폐는 이제 완전한 자유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주식거래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니고 예. 어떤 이제 정부나 어떤 정책적으로 그 주식거래 시장의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 폭락하면 뭐 사이드카 제도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이 적용된 시장인데 예. 암호화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자유시장이라 한번 신뢰가 무너져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네. 그 누구도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도 암호화폐 변동성은 좀 다른 자산 시장보다는 좀 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반대로 지금 뭐 10원 미만으로 떨어진 이 루나의 가치가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자산 시장이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성 아닐까요? 그래서 이미 신뢰성이 무너진 이상은 그 신뢰성을 회복하기에는 상당 기간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단기간 내에 이 루나나 테러 같은 그 가격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 대표 예.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신규 화폐 10억 개를 루나와 테라 보유자에게 나눠주고 새롭게 출발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내놓은 걸로 전해져요. 이런 방법은 네네네. 어떻습니까? 저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 예, 지금 루나 테라 같은 경우에 이제 회복하고 새로 출발했다는 계획을 저도 들었는데, 예. 그렇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지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 신뢰 회복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먼저 공개를 하고요. 네. 왜 이런 사태가 터졌는지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투명한 그 정보 같은 걸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예. 가능한 현실적인 보장책을 줘야 돼요. 단순히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그걸로 보상해주겠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뭐 본인은 코인을 팔지 않았다,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발행자 혹은 개발자 입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조차도 본인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고. 이미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거를 감지하진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은 발행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네. 아마 감지를 미리 했었을 거라는 얘기고 그때 어떠한 그 추가 조치를 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좀 안 좋은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해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일단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는데 지금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거는 블록체인 기술이니까 증거로는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사태가 터진 걸 갖다가 이제 분석하게 되면 아마 누군가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정확히 분석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고, 네. 이번 사태를 만약에 미래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서는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블록체인의 기본 철학의 투명성으로서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같은 게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저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국 국내에서만 발행되고 국내에서만 거래되고 이런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밝혀지더라도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던가 피해 보상을 한다던가 이런 거가 실현되기는 상당히 일단 시간도 걸리고 법적인 제도도 마련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일이 보셨습니다.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맞습니다. 테라라던가 루나 같은 비슷한 그 알고리즘형 코인들이 또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담보용 코인 같은 경우는 좀 몇 개 있고요. 알고리즘 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테라나 루나뿐만 아니라 아마 2017년도 최초로 베이스 코인이라는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사실 근데 그렇게 큰 힘을 쓰진 못해요. 제가 이제 이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형 그 토큰, 그 스테이블 토큰들의 경우에는 아직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도 특히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경제학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 알고리즘형 담보형 토큰 같은 경우는 담보를 기준으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재 가치에 대한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는데 거기서의 문제점은 또 그런 그 회사가 과연 그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공개하는 거냐라는 예예. 회사의 신뢰성이 또 생기겠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네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 그 루나 이 후폭풍으로 뭐 너도 나도 야 이거 코인 못 믿겠다 하면서 인출을 하는 코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될 경우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알고리즘형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메커니즘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네. 시장이 좋을 때는 그게 잘 안 나타나요. 시장이 나빠질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 테라나 루나 사태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예.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고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또는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긴축 뭐라 그러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금리 예. 인상.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세계 시장이 악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예.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같은 자산 시장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악화되고 있었던 거죠. 예. 암호화폐 시장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제 테라하고 루나 같은 경우가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테라나 루나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악화된 게 아니고 예. 암호화폐 시장이 악화되다 보니까 테라 루나 같은 경우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들의 문제점이 여실히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고 거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국내외 불안정한 상황들 또 금리 인상 기조들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봤을 때 코인이 예전처럼 뭐 시세가 급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하나의 자산 시장이라는 거죠. 네. 초기에는 다른 자산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금이나 선물이나 주식 같은 시장하고 예. 암호화폐 시장은 별도로 동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폭등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마 3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에도 승인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자산 시장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기존의 자산 시장들하고 동조화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라든지 다른 암호화폐 시장이 악화되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악화되는 이런 현상이 요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거기에 더 나가서 네. 저는 암호화폐 시장은 아마 독자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뭐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은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3년 5년 정도 흘러가게 되면은 기존의 자산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산 시장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경제적인 세상 때문에 모든 자산 시장들이 좀 이렇게 좀 악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이게 끊임없이 악화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풀리겠죠 언젠가. 예,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의 경제 성장이나 시장의 그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자산 시장도 안정화될 거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어서 동조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 안정화되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더 나가서 그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독자적인 특성이 나타날 거다. 예. 라고 보는 그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에 가지고 있던 이 경제 뭐 공식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예. 새로운 자산 시장이 생긴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법적인 근거라던가 토대 또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토대랑은 별개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요. 예.
한 2017년, 18년 예. 그 암호화폐 폭락 사태가 터질 때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다가 네. 암호화폐 제도화를 요청을 했었어요. 제도화를. 네.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미래에 떠오르는 새로운 자산 시장이고, 예. 우리나라의 먹거리 시장이라는 거를 계속 솔직히 주장을 했고요. 음. 그렇다면 그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모든 시장은 가만히 내두고 방치하면은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쁘게 흘러가는 게 속성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도 엄연히 존재하는 큰 자산 시장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를 끊임없이 요청을 드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전혀 방치한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테라 루나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발행해서 ICO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예. 다 외국에 가는 거죠. 해외에서.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암호화폐 전면 금지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루나나 그 테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권 대표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회복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나라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죠. 예, 그래서 암호화폐 제도화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예. 그게 반드시 선결돼야 됩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이 열리고 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에 대한 정책과 제도화가 있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겠죠. 예. 그 말씀해 주셨던 제도화라고 했던 부분에서 뭐 예. 핵심적인 몇 가지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혹은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암호화폐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산으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한다. 예.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블록체인과 함께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 잘하시는 거 있어요. 옛날부터 인터넷 지능, 뭐 인공지능 지능이라 가지고 예. 어떤 걸 인정하는 순간에 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지능을 정책을 통해서 인터넷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어떤 진행을 피는 여러 가지 정책은 제가 볼 때 쉽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인터넷 진행할 때 보면 역기능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렇죠. 하나가 뭐 개인정보 보호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인터넷 사기라든지 뭐 보이스피싱 이런 문제들 막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겠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는 게 투자자 보호, 소비자 보호를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소비자 보호하고 투자자 보호가 먼저 강조가 되면은 현재 지능에 대한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규제부터 하고 나면 발전이 더뎌질 수 예.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능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능과 규제가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빨리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선결돼야 되는 게 코인 시장을 자산 시장으로 인정을 한다.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루나 폭락 사태를 보면서 정말 가상화폐 투자자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 지금 주변에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저는 초지일관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 루나나 테라 같은 폭락 사태는 그냥 하나의 아주 나쁜 예다. 그걸 가지고 전체 암호 시장을 바라보는 착시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예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재작년인가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엄청났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사모펀드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라는 게 활성화돼야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자본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한 잘못된 예지요. 네, 그걸 가지고 전체를 보진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 네, 마찬가지로 테라 루나 사태도 암호화폐 아주 극단적인 나쁜 이제 사례가 터진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먼저 이 투자자들이 그 암호화폐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저희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왜 미래의 먹거리 시장이고 성장하는 시장인지를 조금 이해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쉽게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가 이제 NFT 많이 들으셨죠? 예. 예, 메타버스나 AI 등 가상 경제가 생기고 그 가상 경제에는 디지털 자산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게 암호화폐인 NFT거든요. 예.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같은 게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암호화폐 필요성은 촉진되고 이제 활성화되는 그 이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그렇다면은 그런 암호화폐 중에서 좋은 암호화폐는 어떤 건지, 나쁜 암호화폐는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판별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거가 좀 눈에 좀 빨리 익히셔야지만이 예. 루나나 테라 같은 사태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라던가 혹은 관계자분들이 네. 신기술이다 보니까 어색하고 어렵고 이렇게 느껴져서 이런 문제들이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접근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서도 정부에 한마디 해주셨는데 어제 금융당국에서 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겠다, 뭐 동향 점검하겠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네네. 금융당국에도 당부에 한 말씀 해주시죠. 좀 답답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만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답답한데요. 예.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 담당이 금융감독, 금융위원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이 폈던 정책이 암호화폐 전면 금지 정책이고, 저희가 소통을 하고 싶었고 같이 한번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한번 논의해보자고 얘기했던 대상이 바로 금융당국이거든요. 예. 금융당국에서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테라하고 루나 사태가 터졌어서 모니터링하겠다. 지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죠? 이미 다 사건은 터졌는데 사전에 방지해야 되고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이런 사태가 터지는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셔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유연한 정책 그리고 암호화폐를 인정을 좀 해주셔가지고 예.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어떻게 우리가 건전하게 성장 육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을 좀 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루나 사태를 보면서도 이게 워낙 좀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오늘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이었습니다.